자, 오늘 배울 내용은 자유낙하 운동에 대해서 조금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며칠 동안 자유낙하 운동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자유낙하 운동을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공부를 하는 것이 좀 물리, 역학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좀 천천히 그리고 좀 자세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 지금 자유낙하 운동에 대해서 계속 언급을 하고 배우고 있습니다. 자유낙하 운동은 물체가 이제 자유롭게 낙하하는 운동이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고, 물체가 자유롭게 낙하한다라는 말 뜻은 공기 저항이 없는 상황에서 낙하하는 것을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자유낙하의 운동의 정의, 공기 저항이 없는 그런 조건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즉 중력의 영향을 받아서 떨어지는 그런 운동을 자유낙하 운동이라고 하죠. 자, 자유낙하 운동은 이제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저번처럼 계속 특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속력이 좀 변합니다. 속력이 변하는데 배웠다시피 속력이 점점 빨라지는 운동입니다. 자, 여기 보면 간격이 점점 빨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속력이 빨라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속력이 일정하게 커진다. 자, 속력이 일정하게 커진다라는 것에 이제 우리가 또 다른 특징을 배워보면 1초에 9.8m/s씩 커진다라는 것도 우리가 언급을 했습니다. 자, 1초에 9.8m/s씩 증가하기 때문에 2초는 19.6, 3초는 29.4 이런 식으로 4초, 5초, 6초 계속 시간이 지날수록 항상 9.8m/s씩 우리가 더해서 속력이 증가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은 이 중력에 의해서 속력이 점점 빨라지는 자유낙하 운동은 질량과 상관없이 모든 물체에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즉 볼링공도 1초에 9.8, 깃털도 1초에 9.8m/s씩 빨라지기 때문에 볼링공과 깃털은 함께 낙하를 하고 땅에 도달하는 그 시간도 정확하게 동일한 것을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확인을 해봤죠. 자, 이렇듯 자유낙하 운동은 여러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오늘 이제 배울 자유낙하 운동에 좀 정리하면서 이제 한 가지 특징을 더 언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109페이지네요. 109페이지고요. 109페이지를 펴서 다시 또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저번 시간에 배운 대로 지표면 근처에서는 자유낙하하는 모든 물체가 1초에 9.8m/s씩 빨라집니다. 1초마다 9.8m/s씩 빨라지고, 여기서 이제 모든 물체, 깃털이 됐든 볼링공이 됐든 모든 물체에 적용되는 것이고요. 속력이 빨라진다. 우리 맨 처음에 배웠던 얘기죠. 근데 얼마큼 빨라지냐? 1초에 9.8m/s씩 빨라진다. 이게 지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왜 하필 9.8m/s냐라는 것도 저번 시간에 언급을 했었죠. 지구의 크기가 지금의 크기이기 때문에 9.8인 거고, 지구가 조금 더 컸다면 좀 더 세게 잡아당길 거니까 10m/s가 될 수도 있겠죠. 또 지구가 조금 더 작다면 9.8보다 작은 속력만큼 빨라질 겁니다. 그래서 9.8이라는 속력은 행성의 크기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이렇게 이해해 주면 되겠죠. 그럼 행성의 크기가 도대체 왜 이 속력을 결정하는 요인이냐라고 이제 물어본다면 바로 이제 중력이라는 거죠. 자, 중력. 자, 중력은 중력이 뭐냐면요. 질량 가진 물체가 잡아당기는 힘을 중력이라고 합니다. 적어봅시다. 질량을 가진 물체가 다른 물체를 잡아당기는 힘. 질량을 가진 물체가 다른 물체를 잡아당기는 힘. 사실 중력이라는 표현을 할 때는 우리는 행성 이런 걸 표현하죠. 근데 사실 조금 더 범위를 넓히면 질량을 가진 물체들은 모두 다 중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여러분들도 질량이 있으니까 주변 사물들을 좀 끌어당기고 있는 거고요.
나도 질량이 있으니까 다른 사물들을 끌어당기고 있는 건데 사실 사람의 질량은 되게 작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기 되게 어렵죠. 하지만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면 질량이 가진 물체 또는 여기서 행성 또는 뭐 위성 같은 뭐 별, 모든 것이 가능하죠. 천체, 질량을 가진 별, 행성, 위성과 같은 그런 천체들이 하늘에 떠 있는 그런 천체들이 다른 물질을 이제 잡아당기는 걸 우리 중력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지구에서는 지구가 잡아당기는 힘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자유낙하하는 거죠. 그래서 중력이 작용을 하는데 이 중력이 다른 물체를 잡아당기고 다른 물체의 속력을 결정짓는 요인이 됩니다. 자, 근데 중력은 힘이라고 했습니다. 힘이라고 했죠. 그래서 힘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중력을 힘으로 이해를 하고 힘이라는 개념을 또 한번 이제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힘이라는 거는 물체를 움직이게끔 하는 그런 작용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힘을 가하면 물체가 움직입니다. 여기서도 중력이라고 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물체가 낙하한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중력이 크면 9.8m/s보다 더 큰 속력으로 낙하되는 거고요. 중력이 작으면 9.8m/s보다 좀 더 느린 속력으로 낙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즉 중력이라고 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물체가 자유낙하 운동을 할 수 있는 거죠. 힘이 있어야 운동을 하는 겁니다. 힘이 있어야 운동을 할 수 있다. 힘이 작용해야 물체가 움직이기 시작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지구에서는 적당한 요 정도 크기이기 때문에 9.8m/s라는 거였고요. 자, 그 힘은 자 우리가 중력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 매 시간 순간순간 느끼고 있어요. 우리 몸무게도 중력이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무게와 같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자, 무게라는 게 뭐예요? 무겁다, 가볍다, 뭐 이런 거죠. 무겁다, 가볍다. 자, 몸무게가 몇 킬로그램이냐라고 하는 우리가 흔히 쓰는 몸무게도 사실 엄밀히 말하면 무게라는 것은 중력의 크기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70kg인 체중, 내 체중은 70kg, 내 몸무게 70kg이야 라고 얘기는 하지만 70kg이라는 것은 엄연하게 말하면 질량입니다. 엄연하게 말하면 질량을 얘기한 거고 그 70kg이라는 질량을 가진 사람이 견뎌야 하는 몸무게, 그 70kg인 사람이 견뎌야 하는 중력의 크기는 9.8이라는 숫자를 곱해야 됩니다. 자, 왜 9.8이라는 속력을 곱해야 되냐? 자, 우리가 사실 70kg인 사람의 몸도 계속 낙하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의자에 앉아 있거나 여러분들 지금 의자에 앉아 있죠? 의자에 앉아 있는데 이렇게 의자에 앉아 있어도 우리 몸은 자꾸 지구 중심으로 낙하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1초에 9.8m/s씩 빨라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왜 빨라지지 않고 낙하하지 않냐면 의자가 또는 이 건물의 바닥이 우리를 받쳐주고 있기 때문인 거죠. 사실 이 의자도 없고 건물도 없다면 지금 선생님 여기 3층인데 4층인데 낙하를 하겠죠. 그죠? 근데 선생님이 4층까지 이렇게 걸어서 올라오고 의자에 앉는 이 과정에서 계단을 밟고 올라오고 콘크리트로 된 이 바닥에 서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나무와 철로 된 의자에 앉아 있으면서 선생님이 낙하하려고 하는 그것들을 버티고 있는 거죠. 이 콘크리트 건물과 의자가 선생님을 받쳐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없다면 낙하를 하겠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구의 중력은 언제나 적용이 됩니다. 지구의 중력은 지구에 있는 한 계속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계속 중력을 받고 있는 거예요. 중력을 몇 년째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낙하를 계속 하려고 하고 9.8만큼 빨라지고 싶은 거예요. 자유낙하하는 녀석이나 지금 앉아있는 녀석이나 똑같은 중력을 받고 있다. 똑같은 속력으로 낙하하려고 한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견뎌내기 때문에 중력의 크기라고 하는 개념은 질량에다가 9.8이라는 숫자를 곱해야 중력의 크기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몸무게가 70kg이다. 근데 우리는 이거 솔직히 잘못 표현하고 있는 거죠. 몸무게가 70kg이다 라고 잘못 표현하고 있는 거고, 사실 그 사람의 질량이 70kg인 거예요. 질량이 70kg인 거고, 그 질량에다가 우리는 9.8을 곱한 수치를 우리 중력이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9.8에다가 70kg을 곱해볼까요? 그러면 얼마가 나오냐면 686이라고 하는 크기만큼 우리가 중력을 받고 있는 겁니다. 70kg짜리의 그 사람은. 그래서 너 몸무게가 어떻게 돼? 라고 얘기할 때 무게를 물어봤어? 그러면 내 질량은 70kg이고 거기다가 9.8을 곱하면 686이야 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평상시에 쓰지 않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평상시에 모든 일반인들이 잘못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됩니다. 몸무게라는 것은 중력의 크기고요. 중력의 크기는 질량에다가 9.8을 곱해야 됩니다. 왜 9.8을 곱해야 되냐? 지구라서 그렇습니다. 지구. 다른 행성에 가면 이 숫자가 달라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행성에서 잡아당기는 정도가 지구에서 잡아당기는 정도랑 다를 거니까요. 예를 들어서 달에 가면 우리 몸무게가 줄어든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죠. 자, 몸무게가 줄어든다는 그 개념이 결국 이 중력의 크기가 줄어든다는 얘기고 결국 이 숫자가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내가 달에 가도 내가 만약 70kg면 내가 우주선을 타고 달에 가면 내 질량 그대로 70kg이에요. 내가 뭐 우주 공간에 가서 다이어트를 해서 뭐 물론 1, 2kg 차이가 날 수 있죠. 하지만 달에서는 6분의 1이나 몸무게가 줄어들거든요. 그러면은 6분의 1이면 내 팔다리의 그런 영양소나 이런 근육이나 뼈들이 다 우주 공간에 가서는 없어지고, 그죠? 달에 갔을 때는 없어지고 다시 지구로 오면 그 뭐 날아갔던 뼈와 살들이 다시 붙는 게 아니잖아요. 질량은 일정합니다. 내가 지구에서도 70kg이고 달에서도 70kg이에요. 그럼 뭐가 차이가 나느냐? 그 행성에서 70kg짜리의 그 사람을 잡아당기는 그 힘 정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 앞에 붙는 숫자가 달라지는 거예요. 지구는 그게 9.8 정도 되는 거고요. 달은 9.8의 한 6분의 1 정도의 숫자로 작아집니다. 그래서 우주로 가면 뭐 달에 가면 몸무게가 줄어든다라는 얘기가 그 행성이 잡아당기는 그 정도의 차이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 나는 몸무게가 70kg이야 라고 알았는데 사실 여러분 잘못 알고 있었던 거죠. 몸무게라는 물리량을 얘기할 때는 여러분들의 그 원래 알고 있었던 그 몇 그램 질량에다가 9.8이라는 숫자를 곱해야 됩니다. 그리고 단위. 자, 우리가 킬로그램은 질량의 단위예요. 물질이 어떤 양을 나타내는 질량의 단위고 몸무게는 좀 다른 단위를 씁니다. 바로 좀 생소할 수 있는데 뉴턴이라는 단위를 씁니다. 자, 뉴턴이라는 단위는 대문자로 N 이렇게 쓰고요. 읽을 때는 뉴턴이라고 읽습니다. 자, 뉴턴은 중력의 단위만이 되는 게 아니라 힘의 단위예요. 힘. 자, 뉴턴. 힘의 단위는 우리 N 이렇게 쓰고요. 이걸 뉴턴이라고 읽습니다. 뭐 시간의 단위 초, 세컨드 이렇게 읽고 뭐 길의 단위 미터, M으로 표현하고 뭐 질량 단위 g라고 하고 G 이렇게 쓰죠. 힘의 단위는 N, 대문자 N으로 쓰고 뉴턴이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몸무게가 70kg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는 잘못된 표현이고 나의 질량은 70kg이다. 나의 질량은 70kg이고 나의 몸무게는 70kg에 9.8을 곱한 686이고 단위는 뉴턴이다. 나의 몸무게는 686뉴턴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좀 더 과학적이고 올바른 표현이겠죠. 하지만 일생생활에서 너 몸무게 몇이야? 라고 물어봤을 때 나 686뉴턴이야 라고 하면 사람 이상하게 쳐다보겠죠. 그러니까 일생생활과 이제 과학의 차이는 조금 있는 법입니다. 근데 어쨌든 686뉴턴이 맞는 거예요. 그 686뉴턴이다 라고 해서 뭐 이상하게 볼 수는 있지만 틀렸다고 할 수는 없겠죠. 자, 그럼 뉴턴이라는 그 단위가 조금 생소하고 체감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뭐 물론 킬로그램도 체감이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우리는 뭐 마트나 이런 데 가면 1kg이면 얼마큼이다라는 감이 오잖아요. 뭐 여러분들 고기를 많이 마트에서 장을 보거나 할 때
고기 한 몇 킬로 주세요라고 할 때 뭐 한 근, 두 근 뭐 이렇게 얘기하죠. 한 근이 한 600g 되니까 고기 600g이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 고기 600g 한 요 정도 되겠네 하고 감이 올 겁니다. 또는 식당에 갔을 때 뭐 고기 같은 거 주문할 때 몇 인분? 1인분인데 400g 그러면 한 3, 4인분 시켜야겠네 뭐 이렇게 할 때도 대충 그램에 대한 그런 여러분들의 직감이 좀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양이 될지는. 그럼 뉴턴은 어떨까요? 뉴턴은 일상생활에서 많이 안 쓰기 때문에 조금 가늠하기 힘들죠. 이렇게 생각해 보면 돼요. 자, 1kg짜리 아령이 있다. 자, 여기 나오죠? 자, 1kg짜리 아령이 있다. 여러분들 1kg 아령 어느 정도 되는지 뭐 감이 오죠? 그 1kg 아령을 들을 때 손에 힘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물론 쉽게 드는 사람도 있고 어렵게 드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 1kg의 아령을 들기 위해서는 그 아령을 위로 올려야 되기 때문에 중력과 맞서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그죠? 아령은 자유낙하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유낙하하는 거에 맞서 세워서 우리가 들어야 되기 때문에 1kg의 아령을 드는 행위는 1kg의 그 아령이 받는 중력의 크기랑 똑같은 힘을 작용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겠고 1kg의 아령을 드는 것은 1kg에 9.8을 곱하면 1 곱하기 9.8이니까 9.8이죠? 9.8 뉴턴이 됩니다. 자, 9.8 뉴턴이라는 힘은 우리가 이제 체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주변에 1kg짜리 물건을 들어보세요. 그럼 그게 9.8 뉴턴의 힘을 가해서 여러분들이 드러낸 겁니다. 알겠죠? 아니면 뭐 70kg인 친구를 업어보세요. 엄청 무겁죠? 엄청 막 무거워서 막 땅으로 꺼질 것 같죠? 그 힘이 686 뉴턴인 겁니다. 그죠? 좀 더 예를 들어보면 3kg의 아령이 있죠? 3kg의 아령을 드는 행위는 여기에 9.8을 곱한 29.4 뉴턴의 힘을 여러분들이 가한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한 100뉴턴 정도는 뭐 거뜬히 할 수 있어요. 100뉴턴 정도는, 그렇죠? 100뉴턴 정도는 한 10kg 정도를 드는 행위니까 10kg 정도를 드는 거는 여러분들 거뜬히 할 수 있습니다. 100뉴턴 정도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힘을 가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뉴턴이라는 그런 힘의 단위를 알아봤습니다. 자, 뉴턴이라는 거는 힘의 단위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몸무게 이런 것도 전부 다 힘의 단위로 표현을 해야 된다. 그래서 얼마큼의 힘이 드냐? 질량에다가 9.8을 곱하면 된다. 왜 하필 9.8이냐? 지구여서 그렇다. 라는 거 강조를 해주고요. 자, 그럼 요거에 관련해서 영상 하나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1일 1쿠키의 과학수입니다. 오늘 알아볼 개념은 질량이라는 개념이에요. 질량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일상에서 많이 쓰나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마트나 이런 데서 볼 수는 있는데 우리가 질량이라는 걸 가지고 대화를 많이 하거나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몸무게를 나타내는 단위 너 몸무게가 얼마야? 라고 했을 때 그 킬로그램은 킬로그램 뒤에 중이라고 하는 게 곱해져 있는 단위예요. 예를 들어서 제 몸무게가 60kg 중이다 라고 하는 건 60kg의 질량을 가지고 있는 거에다가 우리가 중력가속도라고 하는 값을 나중에 또 이 개념 영상을 통해서 이 중력가속도가 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지만 이 지구 위에서의 질량 60kg을 가지고 있는 어떤 대상이 받는 몸무게다 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킬로그램 중이라고 하는 용어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질량이라는 그런 기준을 일상에서 많이 쓰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질량이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일단 알고 가자면 이 질량이란 물질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고유한 양을 의미해요. 그래서 우리가 몸무게를 예로 들면 지구 위에서의 몸무게랑 달에서의 몸무게를 우리가 비교해 봤을 때 달에서의 몸무게가 지구보다 한 6분의 1 정도로 줄어든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건 왜 그러냐면 달에서의 중력이 지구보다 6분의 1 낮기 때문인데 이런 식으로 몸무게는 중력이라고 하는 것의 요인에 의해서 변할 수가 있지만 질량이라는 건 변하지 않거든요. 우리가 달에 가서 몸무게를 6분의 1 느끼는 게 우리 몸에 있는 뭐 6분의 5의 물질들이 빠져나가서 우리가 6분의 1로 느끼는 게 아니잖아요. 어디를 가든 간에 변하지 않은 우리 몸 안에 혹은 뭐 어떤 물건의 어떤 대상의 물질의 양을 우리는 질량이라고 얘기합니다. 단위는 아까 얘기했던 킬로그램이라고 하는 단위를
주 단위로 쓰고요. 저희가 지금 이 1일 쿠키를 단위 영상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 이 단위가 모든 과학의 가장 기본이 되기 때문에 이걸로 일단 영상을 시작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